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질문은 중복값 관련된 질문인데, 자, 이거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죠. 중복값을 경고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많이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요 키워드, 중복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올라오는 질문들이 엑셀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사실 엑셀 프로그램이 이 계산하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중복 데이터 관련된 거죠. 자, 어쨌든 질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엑셀에서 제품 코드를 입력하고 있다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건 안 좋은 거죠. 일단 이렇게 제품 코드와 같이 중복되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사람이 수기로 입력을 하면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사실은 전산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 이걸 엑셀로 입력하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매크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품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되지도록 만들어야 사실은 이제 그 실수 없이 데이터가 차근차근 쌓여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입력하고 계시대요. 자, 그래서 이 중복 데이터가 입력되지면 자, 경고라고 하는 표시를 좀 해주던가 아니면 글자색을 붉은색으로 해서 이제 변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그 질문 내용 안에 엑셀에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답이 나오죠. 자, 일단 우리가 경고라고 하는 뭔가 이제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사용자한테 안내를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은 엑셀에 딱 기능 하나밖에 없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줄여서 유효성 검사죠. 자, 얘는 이제 경고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글자색을 뭐 변경한다. 그럼 이거 서식 변경하는 거니까 그럼 이건 조건부 서식이죠. 자, 두 기능을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이제 뭐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기능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죠. 일단 얘들을 쓰면 두 가지 정도 단점을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자, 뭐냐면 얘들은 전부 다 셀에 적용되어지는 기능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요거 설정해놔도 다 해제되져요. 자, 그러니까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니? 그럼 다시 매크로 가요. 네, 매크로를 이용해야지 제한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단점 중에 하나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단점 두 번째는 뭐니? 유효성 검사랑 조건부 서식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을 설정해가지고 동작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엔 느려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써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은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답이긴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할 때에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예제도 없고 질문 내용에 화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추정해서 대략 만들어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간단한 엑셀 파일에 데이터만 몇 개 입력을 해놨는데요. 제가 뭐 범위를 뭐 끝도 없이 잡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한 10행까지 표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중복 데이터가 입력되지면 당연히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어지도록 하는 동작부터 해서 색깔이 바뀌는 뭐 이런 식의 유효성 검사 거는 것까지 한번 쭉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볼게요. 자, 그럼 제가 범위를 딱 선택을 하고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한 범위 내에 원하는 데이터만 입력되지도록 설정하는 기능인데, 클릭을 해보면 취소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겠죠. 자, 그럼 이 제한 대상 난에 조건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수 소수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중복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여기 없어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쓰는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 사용자 지정 조건이에요. 자, 들어가 보면 제가 여기에다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논리값이 반환되어지는 수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 범위 안에 원하는 조건은 당연히 고유한 데이터만 입력되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입력하는 값이 이 범위 내에서 고유한지를 확인해 보는 동작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개수를 세는 동작밖에 못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countIf라고 하는 함수 있죠? 자, 그걸 이용해서 구성을 조금 여기다 적어 놓고서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자, 범위하고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겠죠. 자, 그럼 제가 얘를 이제 여기서 조건을 설정한다라 그러면 등호 입력하고 자, countIf를 이용해서 제가 이 범위 안에 제가 원하는 값의 개수를 한번 세워볼 거예요. 자, 그럼 범위는 지금 제가 선택한 전체 범위가 될 거고 자, 여기는 바뀌면 안 되니까 F4키 절대참조로 지정을 하겠죠. 자, 그리고 조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상황에선 색깔이 다른 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A, B 3셀인데 이 B 3셀을 활성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범위 이렇게 잡아서 조건 지정하면 여기에다 지금 이 수식을 적용시키고 나머지 셀들은 이게 복사되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요 B3, B10 범위에서 B3 셀의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보는데 이게 이제 한 개나 또는 뭐 중복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력되어야 될 데이터들은 이게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 이제 경고 메시지 창을 표시해 줄 내용들이 있다라 그러면 이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다가 제목은 관리자라고 적고 내용은 뭐 중복 데이터가 입력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원하는 메시지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놓고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화면에는 표시가 되어지지 않지만 유효성 검사가 설정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제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다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C333 엔터. 그럼 이렇게 제가 아까 메시지 내용 작성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중복 데이터가 입력되었다라고 나오죠. 뭐 다시 시도해봐야 이 데이터 고쳐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고치면 데이터 입력이 안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제가 C333이 아니라 334 뭐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입력이 되어지죠. 이게 중복 데이터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 메시지 창을 표시할 수는 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중복 데이터를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진다라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셀에는 유효성 검사 걸려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복사 붙여넣기 되어진다라는 건 이 셀을 그대로 복사본을 만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유효성 검사가 해제되어지죠. 뭐 해제되어지는 건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되면 요 있는 셀에 덮어 씌워져가지고 유효성 검사가 사라지는 건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점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자, 그럼 취소할게요. 실행 취소하고 얘는 그대로 뭐 놔두고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려 있는 것들을 이제 지워볼게요. 다시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두 지우기 하면 이제 조건은 사라져요. 자, 확인.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없어졌는데 그럼 중복 데이터가 표시되어질 때 자, 이렇게 뭔가 색깔이 다른 뭐 이런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조건부 서식이라고 그랬죠. 자, 범위 선택해서 리본 메뉴 홈 탭에 있어요. 조건부 서식 메뉴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셀 강조 규칙 안에 중복값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럼 제가 선택한 이 범위 안에 중복 데이터를 표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클릭해 보면 중복일 때 어떤 서식이 나타나져야 되는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빨간 텍스트,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또는 빨간 테두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을 설정하셔도 돼요. 또는 사용자 지정 서식 이런 거 누르셔가지고요. 직접 원하는 조건들을 여기다가 설정해 놓으셔도 되겠죠. 뭐 채우기 하면 색깔들 바뀌고 막 이럴 거니까 이건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제가 취소 누르고
기본 스타일 한번 그냥 써볼게요. 자, 확인. 그럼 지금 색깔이 바뀌는 게 없는데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고쳐서 얘를 333으로 고치면 자, 이렇게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 물론 얘들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으면 색깔이 안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시 복사해서 컨트롤 C 여기다 붙여넣으면 안 바뀌죠, 색깔이. 네, 똑같은 얘기예요, 유효성 검사랑.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어쨌든 기능은 그런 단점들을 이해하면서 쓸 수 있어야 어쨌든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식의 작업을 해야 된다. 실행 취소했어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면 얘는 이제 지우고 자, 여기에 중복 데이터가 아예 입력되지 않도록 만들거나 아예 이 제품 코드 같은 것들을 매크로로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지도록 만드는 게 좋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중복 데이터가 입력되어지면 삭제되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일단 이벤트 같은 걸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요 샘플 시트에 여기서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눌러서 요 탭이 없는 분들은 그냥 Alt F11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요런 그 VB 편집기 창이 뜨는데요. 제가 요 시트 1 여기죠. 샘플 시트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요 시트 1에 코드 창이 열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워크시트 개체를 선택을 하고 셀렉션 체인지는 선택할 때 동작되어지는 이벤트니까 체인지 이벤트 고칠 때 쓰는 이벤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얘는 지우고 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패턴이 몇 가지 있긴 하는데 그냥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써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타겟이라고 하는 요 상단에 워크시트 언더바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 안에 요 매개 변수 이름은 제가 고치는 셀 또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비열로 제가 한정해가지고만 작업을 해볼게요. 컬럼스 2 이러면 얘가 비열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이거 공식처럼 그냥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고 end if 적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열에 있는 데이터를 고칠 때에만 동작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서 탭키 눌러서 제가 들여쓰기 하고 만약 비열에 있는 데이터를 고쳤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중복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잘하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함수를 써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with and with는 제가 이 워크시트 펑션이라고 하는 개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쓴 거고요. 제가 아까 썼듯이 count if 이용해서 쓰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점 찍고 이 엑셀에 있는 함수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에 워크시트 펑션 개체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함수가 제공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count if 함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비열에서 그러면 컬럼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서 저 타겟이라고 하는 요 위치의 셀 값을 세가지고요. 얘가 고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제가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지워버린다고 했으니까 하나 이상이면 중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유효성 검사는 한 개인 것만 입력하라고 한 거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if 해가지고요. 이 결과가 만약 한 개를 초과한다. 자, 그 얘기는 중복 데이터가 입력됐다라는 얘기니까 제가 타겟 지금 고치고 있는 셀의 값을 지워버릴게요. 그럼 클리어 컨텐츠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값을 지우는데 값을 지우게 되면 값이 바뀌는 거니까 이 이벤트가 또 동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벤트를 이 고치는 동작을 할 때는 잠깐 감지하지 말라고 enable 이벤트를 꺼주고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동작시켜주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보면 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얘는 VBA니까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당연히 못 써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작업에선 매크로가 가장 좋으니까 제가 그냥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패턴의 코드를 하나 보여드리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핸들링 하시려고 그러면 예, 매크로 공부를 하셔야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는 범위 제한이 없죠. 제가 지금 비열 전체로 작업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자, A로 시작하는 건 여러 개 값이 있는데, 자, 5로 시작하는 값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대강 입력을 하면 입력돼지고 있죠. 자, 그냥 이건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가운데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야, 여기 있는 B11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해볼게요. B-113 엔터. 자, 지워졌죠? 지금 아까 색깔이 잠깐 바뀌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조건부 서식이 걸려져 있으니까 바뀌었다가 매크로가 동작하면서 얘를 지워주니까 색깔이 다시 사라진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조건부 서식도 이제 지워놓을게요. 지금 쓸데없으니까 시트 전체에 있는 규칙 지우라 그러면 이제 색깔 안 바뀌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범위를 수정했을 때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하면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디버그 눌러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타겟이 셀이 한 개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범위를 다 싹 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이럴 때는 동작하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이것만 고쳐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쯤에 뭐 처음 해도 되는데, 자, 타겟에 셀이 한 개일 때만 동작을 해라. 그래서 end if 적고 얘들 들여 써주면 되겠죠. 뭐 항상 이렇게 들여 쓰는 연습을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들여 써야 같은 라인에 있는 코드들 보면서 이 블럭이 제대로 끝났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동작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중단시키고 다시 내리고 이제 작업을 해보면 다시 제가 이제 없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자, 여기다가 124 A 125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다시 123 이런 거 있는 거 이제 입력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물론 뭐 경고 메시지 창을 표시해주고 이럴 수 있긴 하는데 그게 더 번거로워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다. 그럼 좀 전에 제가 여러 개 선택해서 했을 때처럼 지우면 또 에러 나냐? 이제 안 나요. 아까 그 코드 넣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요 예제 가지고 설명드렸던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 그리고 매크로였었죠. 근데 뭐 제가 제일 좋은 게 매크로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중복 데이터 컨트롤 하는 작업은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특히 이런 코드값 같은 거 작업하실 때는 매크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대안적으로 이제 경고 메시지 창 표시하려고 할 때는 유효성 검사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조건부 서식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서식을 변경시키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만 참고해서 학습을 해나가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원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활용해 나가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하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자, 그러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 더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